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준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유동자산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동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당좌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과 대손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은 앞서 학습한 당좌자산 파트에서 미처 다루지 않은 기타의 당좌자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 재고자산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기타의 당좌자산 파트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관련된 회계 처리까지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되셨다면 기타의 당좌자산 만나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당좌자산에 대해서 앞서 학습을 하셨고요. 그 당좌자산에 살펴본 항목 이외에 추가로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납세금, 임직원 등 단기채권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앞서 살펴본 내용도 있고요. 살펴본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강의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대여금이고요.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하는 건 거래처 등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빌려줬을 때 처리되는 계정 과목이고요. 일반적으로 상환을 받는다. 빌려줬으니까 언젠가는 갚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장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앞서 학습했었지만 1년이다. 즉 우리가 돈을 대여를 하고 1년 이내 회수한다 라고 할 때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고요. 회수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이 길다 라고 할 때는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과 장기 대여금의 기본적인 계정화 분류는 당연히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가 될 건데요. 단기 대여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장기 대여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정보를 나눌 때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비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들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해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할지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거래 예제 한번 살펴볼 건데 1번과 2번 두 문제를 동시에 한번 살펴보죠. 자, 거래처 요청으로 자금을 대여를 합니다. 1번은 3년 만기로 대여를 하고 2번은 1년 만기로 대여를 한다.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대여금 처리를 할 때 단기로 갈 거냐 장기로 갈 거냐를 직접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 3년이다라고 하는 건 비유동으로 장기로 가야 될 것이고 1년이다라고 하는 건 유동으로 단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이율이 나오는데 둘 다 이율은 5%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돈을 대여를 하는 시점의 기본적인 이율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율은 언제? 향후에 이자 받을 때 참고할 자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다시 본다면 거래처 요청에 의해서 500만 원을 3년 만기로 대여하기로 하고 통장에서 이체를 했다. 그러면 대변에 500만 원이란 돈이 통장에서 인출되면서 우리는 차변에 장기 대여금으로, 왜 3년이니까 장기 대여금으로 비유동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2번 예제는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감소하면서 차변에 1년이니까 이건 장기 대여금이 아니라 뭐로 간다? 단기 대여금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건요. 이 1년이라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그 대여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1일 날 돈을 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X1년도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X2년도에 3월 31일이 되면 1년이냐? 이건 아닙니다. 1년이란 기준 자체는 회계기간, 보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거래가 내년도 X2년도 12월 31일까지는 1년으로 봅니다. 다시 해서 1년이란 기준 자체는 거래일이 아니라 결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X1년도에 발생한 모든 거래는 X2년도까지
어떤 거래가 종료된다고 한다면 그건 1년으로 본다라는 거고, 내년 결산일 이후가 상환일이 된다면 1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쨌건 1년 기준에서 결산일 기준 1년 기준에서 단기와 장기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금에 대한 세 번째 거래 예제입니다. 단기 대금 200만원과 이자 만원을 함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대변에 단기 대금이란 자산이 감소할 거고요. 대금과 이자를 합해서 어디로? 보통 예금으로 돈이 회수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모든 회계적 거래는 전과 후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금에 대한 회수 거래인데 이 대금에 대한 회수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면 앞서 살펴본 돈을 대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도 같이 봐주시는 것이 좋고요. 대금에 대한 내용 확인하셨고, 두 번째 보실 계정 과목은 기타의 당좌 자산에서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은 금전 중에 미수, 일반 우리가 받지 못한 돈,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재고자산 관련 거래이죠. 재고자산 관련 거래인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 재고자산 거래 이외에 일반적인 외상 거래, 예를 든다면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고 외상으로 했다, 돈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합니다.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매출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외상 매출로 쓴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 매출 채권에서도 학습을 하신 내용인데,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합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 그 매출 채권은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쓸 수 있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상태에서 외상을 했다면 외상 매출금 대신에 미수금을 쓰셔야 되고, 재고자산이 아닌 거래에서 약소금을 받았다면 받으름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을 쓰셔야 합니다. 매출 채권은 재고자산에서만 쓸 수 있다. 상품, 제품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도 학습한 내용이고, 우리 문제 확인한다면 거래제 1번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이것부터 아셔야죠. 사무실 에어컨은 기본적인 계정 과목이 비품인데, 문제는 이 에어컨을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쟤는 지금 비품을 인지를 하고 사무실 에어컨을 매각하고 사용하고 있던 비품을 매각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비품이 200만원 감소하면서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재고자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뭐를요?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죠. 2번 갑니다. 외상으로 매각한 사무실 에어컨 대금 200만원을 뭐로 회수를 해?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 자, 앞서 1번 거래와 2번 거래가 연결 거래이신데 1번에 미수금이 발생했고요. 이 미수금이 감소하면서 미수금이란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을 회수하는 건데, 1번 거래를 내가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신다면 2번 거래까지도 틀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수금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분계 처리, 회계 처리는 정리해 주시고요. 기타의 당좌 자산에서 다음 보실 내용은 선급금입니다. 사실은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보다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를 학습하시면서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일단 대금을 먼저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 선급금의 반대는 선수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선급금이 먼저 지급한 금액이라면 반대 선수금은 먼저 받은 금액을, 먼저 받은 금액 선수금, 먼저 지급한 금액 선급금이다 라는 건데, 선급금은 계약금 성격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 그때 처리하는 계정이 선급금이고요.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다 라는 건데,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지급한 만큼의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선급금은 자산 계정에 해당하고요. 반대로 먼저 받은 선수금은 부채 계정에 해당합니다. 간혹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아니,
먼저 지급했는데 선급금이 왜 자산이며 먼저 받았는데 선수금이 왜 부채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헷갈릴 수 있어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보죠. 상품 50만 원을 주문했다. 상품을 주문한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거래가 아닙니다. 상품 단순하게 주문 계약만 했다 거래가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주문을 하고 계약금 10% 즉 50만 원에 대한 10% 현금으로 지급했다. 50만 원이 아니라 이 10%는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는 현금을 50만 원에 10% 5만 원을 지급했고 그 현금을 지급한 이유를 차변에 기록하셔야 되는데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먼저 지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을 줬는데 이 선급금은 물건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돈을 미리 지급했어. 그럼 나중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이 5만 원만큼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다시 하면 나는 이 거래가 만약에 취소되거나 한다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매입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처리되는 선급금 계정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먼저 지급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2번 예제 가면 상품 50만 원을 납품을 받는데요. 상품이 도착하면 차변에 상품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 50만 원을 샀고 내가 돈을 줄 때는 분명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얼마를 먼저 지급했다? 선급금 먼저 지급했잖아요. 얼마를? 5만 원. 다시 하겠어 50만 원의 상품 금액 중에 먼저 지급한 선급금 5만 원을 빼고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먼저 줬으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 45만 원만 지급하면 되고 그걸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1번 거래와 2번 거래가 있습니다. 1번 거래와 2번 거래를 따로 떼서 학습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1번과 2번은 반드시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1번과 2번 이런 거래를 우리는 앞서도 말했지만 연결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자격시험을 예를 든다면 1번 예제보다는 2번 예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2번 예제를 풀 수 있다는 자체는 1번은 계약금 지급은 무조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상품을 취득하고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이 계약금을 차감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지급한 계약금 거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계약금을 4월 1일 날 지급했고 지금 상품이 4월 25일 날 도착했다면 4월 25일 날 회계 처리할 때 계약금을 얼마 지급한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 선급금 거래는 4월 1일 거래이다 라고 한다면 4월 1일에 기본의 거래 자료를 조회하고 와서 확인하고 선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와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앞에 거래와 다음 거래가 연결된다면 반드시 앞서 발생한 거래를 확인하고 다음 거래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급금과 선수금 조금 더 살펴보죠. 선급금 거래와 선수금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거래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매입 거래가 존재하고 매출 거래가 존재할 때 선급금은 매입 거래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 그 경우에 선급금이 발생하고요. 매출 거래에서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그 경우에 선수금이 발생합니다. 선급금과 선수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하는 시점과 거래하는 시점의 기준이 다른데요. 매입할 때 먼저 지급하는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하고 이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매출할 때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라면 선수금이라고 하고 이는 부채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매입하는 계정에 선급금은 대체가 되고 선수금은 매출할 때 대체가 되죠. 분명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회계를 학습함에 있어서 선급금과 선수금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실수를 안 하시려면 선급금과 선수금의 명확한 차이를 선급금은 무슨 거래에서 매입 거래에서 선수금은 매출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선급금은 매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매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매입 거래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 선급금 지급했다가 상품이 도착하면 그 금액만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할 때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면 선수금, 매출할 때 받은 선수금만큼 돈을 빼고 나머지 차액만 수령하셔야 합니다.
저희 선수금은 향후 뒤쪽 부채 파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니까 선수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선급금, 선수금 두 가지 차이점 정도는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의 당좌자산에서 다음 보실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입니다. 자, 금이라는 게 금전이고 돈입니다. 지급한 돈이 있는데 어떻게 가상으로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 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출장비에서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최근에는 기업체에서 출장 갈 때 가지금 계정 잘 사용 안 합니다. 그흔히 말하는 그 버카, 법인카드를 쓰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잘 안 하는데, 과거에 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기업체에서 출장을 간다 종업원들이 현금을 미리 지급하고, 예를 들어 봉투 현금을 담아서 야 이거 현금인데 아껴 쓰고 와 라고 지급할 때 쓰는 임시계정이 가지급금이고요. 이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가계정입니다. 돈은 지급했는데 어디에 얼마를 쓸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재무제표에 표기할 수 없는 가계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거래해지 보죠. 지방 출장을 명하고 출장여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가서 돈을 쓰게 되면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쓰는데, 지금은 30만원을 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가서 어디에 얼마를 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자, 결론 얘기하자면 종업원이 출장을 갈 때 임시로 무슨 계정 과목 처리했다가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그럼 언젠간 출장 갔다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지금 확인하고 돈을 얼마 썼는지를 확인해서 여비, 교통비로 대체한다라는 건데, 가지급금은 출장 갈 때 발생하고요. 출장 갔다 오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장을 갔으니까 갔다 온 거를 한번 살펴보죠. 2번 예제와 3번 예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종업원의 출장을 보냈어. 대변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출장 갈 때 돈 지급한 건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종업원의 출장 여비를 정산하고 22만원을 정산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2만원을 정산하고 잔액을 8만원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출장을 갔다 왔는데 과연 출장 갈 때 얼마를 가지고 갔느냐? 지금 거래는 출장 갔다 돌아온 거래고요. 앞서 출장 갈 때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에 가지급금이 빠지는데요. 분명히 출장 가서 쓴 여비가 22만원이고 이건 우리가 여비교통비 처리할 거고요. 쓰고 남은 돈이 얼마가 있다? 8만원. 그럼 결론은 출장 갈 때 얼마 가지고 갔다? 30만원을 가지고 갔다라는 게 되는 거죠. 출장 갈 때 대변 현금 지급하고 30만원 가지금 잡았다. 갔다 왔으니까 이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상계시키면서 차변에 출장 가서 쓴 여비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액 8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아야죠. 자, 우리가 엄마가 신분을 보냈다. 어릴 때부터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입니다. 엄마가 신분을 보냈는데 그 신분의 값이 남았다. 그걸 엄마한테 돌려주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은 값에 잔돈은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 출장 여비는 궁금이죠. 돈 쓰고 남았다면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실제 최근은 출장 갈 때 가지금 계정을 쓰느냐?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하고 만약에 현금을 써야 될 일이 있다면 본인 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영수증을 받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금 계정에 대해서는 출장 갈 때 많이 사용하지만 기업체 어떤 행사비 지출할 때 임시로 일단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사후 정산한다 할 때도 가지금 계정은 사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임시적인 지출이고 명확한 돈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쓰는 임시 계정이 가지급금이다. 중요한 건 이 가지급금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표시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반드시 기필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출장 갔다 돌아왔는데 가져간 경비보다 돈이 남은 경우고요. 3번은 반대입니다. 출장료비 34만 원을 정산하고 자 출장 갔다 34만 원 썼대요. 영수증도 있대요. 근데 부족액이 4만 원이 있더라. 즉 얼마를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34만 원 정산하니까 4만 원 부족하더라. 결론은 얼마 가지고 출장 간 거다. 30만 원 가지고 출장 간 거죠. 34만 원 썼으니까 차변의 여비교통이 34만 원 되고요.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서 출장 갔다 왔는데 30만 원 가지고 돈을 34만 원 썼대. 그럼 회사가 그냥 있으면 회사가 양아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양아치가 아닙니다. 30만 원 가지고 갔는데 아껴 썼는데도 불구하고 34만 원 쓰고 돌아왔다면 회사가 그 경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초과된 경비 얼마를요? 4만 원을요. 가지금 계정은 여러분들이 출장 갈 때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느냐? 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출장 갔다 왔을 때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이 남아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초과돼서 돈을 더 많이 써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출장 갈 때 회계 처리가 정확하게 되져야 갔다 온 이후 처리가 될 건데 난이도 중요성을 따진다면 갈 때보다는 갔다 왔을 때 처리가 중요한데 갈 때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갔다 왔을 때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가지금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 보실 내용은 선급 비용입니다. 사실 저희 선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앞서 앞쪽 파트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손익의 이연에서 학습한 내용이죠. 선급 비용은 자산인데 우리가 처리한 비용 계정 중에 단기 비용에 차감되는 단기가 아니라 차기 비용을 먼저 지급했을 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미 앞서 지급한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 이걸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내가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분을 다음 해로 넘긴다. 이걸 이연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의 이연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거래자료 보시죠. 1년분 임차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할 때 이 임차료 지급한 걸 두 가지 처리 방법이 비용 처리 방법이 있고 자산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금을 지급하고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부터 먼저 만나보죠. 내가 1년분의 임차료 120만 지급했다라는 거죠. 이거 기간을 잘 보시면 X1년도 10월 1일에서 X1년도, X2년도 9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그럼 이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선급 비용은 결산일인 12월 31일 날 대체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임차료란 비용 중에 선급분을 정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시죠. 우리는 앞서 10월 1일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서 이걸 단기분과 차기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1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이라면 결산을 하는 12월 31일이 있을 거고요. 이 결산일 기준에서 이 앞서 발생한 부분과 뒤에 발생한 부분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은 단기분이고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은 차기분에 해당합니다. 금액적으로 1년에 120만 원이면 12달이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뜻이고 단기분이 30만 원이고요. 차기분은 90만 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 1년분의 금액을 임차료로 잡아 놓으셨다라고 한다는 건 이 120만 원의 임차료 중에서 30만 원은 올해 거, 단기 거지만 90만 원은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다? 내년 거, 차기 거죠. 우리는 이 차기분 90만 원에 대해서 임차료 중에 일부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 선급 비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120만 원의 임차료 중에서 90만 원의 임차료를 줄이면서 그 90만 원을 선급 비용으로 잡으셔야죠. 그러면 30만 원은 올해 임차료가, 90만 원은 차기분, 내년의 임차료가 되는데 올해 결산 작업을 통해서 임차료 중에 90만 원을 선급 비용이란 계정을 통해서 자산으로 내년으로 이연을 시키죠.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1번과 2번 예제는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저희 손익의 이연이나 손익의 예상은 앞쪽에서는 기본 내용만 살펴보고 뒤쪽에 결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건 전체 비용 지급한 임차료 중에 단기분의 성격과 차기분의 성격이 다르다. 단기분은 비용 처리되셔서
차료가 맞고 차기부는 내년건 비용을 이연시켜서 선급 비용이 맞다. 이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 결산 시 정리 분계를 한 겁니다. 단기와 차기의 기간만 구분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서도 학습했었고 반복적인 개념 뒤에 한 번 더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급 비용과 같이 세트로 보실 내용이 바로 미수수익인데요. 미수수익은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긴 한데 결산 시까지 받지 못한, 수령하지 못한 금액, 미수, 못 받은 수익, 그걸 미수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건 못 받은 부분을 수익으로 계산하시는 건데 결산할 때 단기 대여금이 있다. 대여금에 대한 당비 기소분, 대여금을 돈을 빌려준 거고 그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요. 올해 거, 내년 거 아니고 올해 거 못 받은 이자가 있더라. 미수이자, 이걸 우리는 미수수익이라고 하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미수분에 대해서 미수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기본적인 미수수익은 이연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상이라는 개념을 쓰죠. 손익의 이연 그러면 선급비용, 선수수익이고요. 손익의 예상이다 라고 한다면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선수수익이란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니까 뒤쪽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예제 가보죠.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차변에 현금을 받는데 내가 받은 현금 10만 원의 금액 안에는 이자 수익도 있다. 얼마가? 5만 원. 나머지 5만 원은 뭐다? 미수수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년도 결산할 때 못 받은 이자에 대해서 5만 원을 미수수익 잡아놨다. 미수수익 잡으면서 이자 수익 처리를 했어요. 이 5만 원은 전년도 계산한 거고 단기분 이자가 10만 원인데 그 중에 5만 원은 전기 미수분이다. 5만 원은 전기 거다. 그래서 전기에 이자 수익 처리한 미수수익 5만 원과 단기에 수익 처리한 이자 수익 5만 원 합해서 무엇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라가 되겠죠. 1번과 2번 거래는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앞으로 학습할 때는 미수수익보다는 오히려 선급비용이, 미지급비용보다는 선수수익이 훨씬 더 중요시되고 강조 많이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살펴보셨고요. 다음 보실 기타의 당좌자산은 선납세금입니다. 이 선납세금은요. 자산 계정인데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를 중간 예납을 할 수 있고 원천세,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했을 때 처리하는 자산 계정인데 자, 세금을 납부했는데 왜 자산으로 가냐? 실제 세금은 결산할 때 계상을 합니다. 결산할 때 처리할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걸 미리 납부했다고 해서 선납세금 처리했다가 얘는 결산할 때 법인세로 대체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예금 계좌에 이자가 30만 원 발생했다. 원천징수세액 42,000원, 즉 이자가 발생하면 예금 이자가 발생하면 이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되고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42,000원을 제외하고 통장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산계정이 바로 뭐냐면 선납세금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먼저 낸다? 그걸 세금이라고 하는데 대변에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했고요? 30만 원 발생했죠. 이자 수익 3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세금을 먼저 냈다. 그러면 선납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선납세금 42,000원, 통장에 들어온 돈은 25만 8천 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선납세금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자산입니다. 먼저 지급해 놓은 세금, 먼저 납부한 세금 자산 처리했다가 얘는 향후 결산 시에 법인세로 대체되게 되는데 자, 이번 예제 보면 결산일에 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산액, 법인세가 얼마일 것이다 라고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50만 원의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50만 원의 법인세를 내는데 문제는 이 법인세 중에 먼저 낸 세금이 있더라.
중간 예납세 얼마가 있다고요? 42,000원.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50만 원인데 먼저 낸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그걸 대변에 선납세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 세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계상하고 결산 때 실질적 세금의 납부는 차기 연도에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 연결해서 보실 게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발생한다. 소득이 발생해서 법인의 소득이 발생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이 선납세금 계정으로 임시로 처리했다가 이게 법인세 계상될 때 뭐가 될 것이다? 차감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분명히 회계처리 내용을 본다면 원천징수액은 자산 계정을 처리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자산 계정이라는 게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 무슨 계정이라고요? 선납세금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결산할 때 법인세로 대체된다. 1번 거래와 2번 거래를 같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의 당좌자산에서 마지막 계정 과목인데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은 주주나 임원, 종업원 등에게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하기라고 자금을 대여해준다. 가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기업에서 자금을 장기에 대출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종업원 대여금을 쓰지만 이거는 다음 달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하기라고 임시로 지급하는 거죠. 이 가불금은 기본적으로 실무에서는 종업원 가불금이란 계정을 쓰거나 주임종 단기채권, 종업원 가불금은 종업원에 가불해준 돈이다 라고 한다면 주임종 단기채권은요. 주주, 임원, 종업원 등에게 단기로 대여해준 금액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은 임직원 등 단기채권은 계정 과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실 거고 실질적인 회계 처리는 우리 뒤쪽에서 급여 처리할 때 종업원들의 급여 처리할 때 가불금 처리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당좌자산에서 단기대여금, 기본적으로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납세금, 임직원 등 단기채권까지 살펴보셨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이런 계정 과목들은 당좌자산이고 이 계정 과목들이 어떨 때 사용된다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살펴본 계정 과목별 거래 내용들에 대해서 거래 내용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학습 이어서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낼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학습을 이어가면서 이런 계정 과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기본적인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 중에서 살펴보지 못한 기타의 당좌자산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 저희는 이 기타의 당좌자산 관련된 기본적인 분계 예제 몇 문제 추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예제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하신 상태에서 분계 연습 문제 보시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의 당좌자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분계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